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송희 씨, 이제 방송인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방송인이신데 네네. 자기의 이 브랜드를 높이는 자기만의 방법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예전에 행사 같은 거 많이 들어왔어요. 코로나19 전에. 아, 행사도 다니세요? 아, 네. 오, 그러시구나. 네, 지자체 행사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네네. 그때 뭐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기보다는 불러주면 다 갑니다. 아, 어디든 다 가요. 싸게 흔히 말해서 후려친다. 뭐 그렇죠. 이런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싼데 한두 개 가는 것보다는 그렇군요. 싸게 많이 다니는 게 훨씬 도움됩니다. 브랜드 가치 따지지 그렇죠. 마세요. 내가 박리담에. 그렇죠. 예, 예. 내가 그 가치가 올라갈 때까지는 쭉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최근에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을 성공적으로 잘해서 네. 세계의 부러움을 샀잖아요. 예. 예. K방역.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 뭐 일중독 국가, 빨리빨리의 나라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말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완전. 네, 그래서 뭐 이제 G7에 들어와라, 네네. 뭐 이런 말도 들리고 있죠. 그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다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님한테다 이제 전화를 걸었잖아요. G7에 네네. 참석해달라. 이것 또한 우리나라 그 국격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요. 요즘은 그리고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그 코로나19로 그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정말 너무 방역을 잘한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수출하는 품목에도 태극기 하나만 덧붙였는데 반응이 확 달라진다고 해요. 너무 정말 좋아요. 우리 국가 브랜드가 네.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It's South Korea number one. 그래서 사우스를 붙이시네요. 아유, 예. 무조건 붙여야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명품인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에 정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뿌듯해지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도 명품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한번 달려보죠.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여름아 부탁해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수다의 수다 친구 두 분 오늘도 역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혜민 PD, 박성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는 자리를 비우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왜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약간 김희애 씨가 맞아. 완전 놀랐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예. 계시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녹음본을 편집을 제가 한답니다. 근데 들으라고 네네, 하는 알아요. 얘기예요. 네, 들으라고 들으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예요. 내요 그랬어요. 나 없는 동안에. 저는 안 했고요. 옆에 아, 황현희 뭐예요? 씨가 했잖아요. 잘근잘근 씹었어요. 그 저번 주에는 그 네. 작가님께서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혹시 설마 또 그분 분량을 다 또 편집을 그러려고 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려낼 수가 없더라고. 저번에 한번 드러내더라고요. 드러냈어요. 들켰어요. 아예 길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절대 저는 자리를 비우지 않을 거로 굳게 다지겠습니다. 맨날 조리시더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너무 네. 여기분들 하이에나예요. 거기보다 달라요. 알겠어요. 아니 네. 원래 세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만 화장실 가도 네네. 그 사람 뒤에서 한 마디씩 맞아요. 그래, 나오잖아요. 민족성이 참 네네. 훌륭해요. 아니 뭐 민족성까지 갑니까? 그거 가지고. 아 이러니까 우리가 일제치하 36년을 견디고 독립을 찾았죠. 네. 그럼요. 돌아오세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너무 가셨어요. 그래 네, 너무 네. 간대요. 돌아오세요. 네. 아니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볼 게 긴급 재난지원금이에요. 사랑이에요, 아우. 네. 사랑이에요. 아니 다들 말만 들어도 받아 뿌듯합니다. 쓰고 계시죠? 예. 설설 맞죠. 재미있습니다. 썰썰한 게. 아니 저도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기부할 기부를 거. 할까 하려고. 왜냐면 또 저 직업이 네네. 아무래도 방송인이다 보니까 그래도 네네. 좀 이렇게 기부하는 게 모습이 또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타의 모범도 되고. 주변에서 다 말리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그냥 그 그렇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게 맞는 맞아요. 거다.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것을 받아서 써봤어요. 어머 완전. 아니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범위도 굉장히 넓고, 맞아요. 예, 저는 그래서 다 썼어요. 그거. 저도요. 예. 황현희 씨 벌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3인이니까 80만 원 받았어요. 80만 원이다. 예. 그 서울에서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안 받았는데. 그거는 소득에 따라. 우리 네. 현인 씨는 절대 받을 수 아, 없어요. 이 말씀이세요? 그렇구나. 그건 소득에 아, 따라서. 그거 서울시에서 주는 건 소득에 따라 준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저도 음. 못 받았어요. 그거는 못 받았고 네네. 전 국민이 다 주는. 다 주는 거. 그러니까 저는 4인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100만 원. 100만 원. 네. 아이 둘 난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100만 원. 와, 저는 이제 1인이잖아요. 그래서 40만 원. 어. 37만 4천 원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여기 차가 맞는 게 살짝 있어요. 아, 저기 있죠. 경기도죠. 경기도. 네네. 경기도는 아. 경기도 지원금이 나가서 그거 맞아요, 빼고 맞아요, 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딱 이렇게 받았는데 저도 솔직히 그 돈을 조금 좀 좋은데 쓰려고 했어요. 근데 주변 분들이 여기 뭐 이 상인분들도 많이 힘들어하니까 쓰는 것도 그것도 맞아요. 기부다. 맞아요. 이런 그러라고 이야기를 주는 해서 돈이에요. 썼는데 저는 완전 감동받았어요. 카드 긁을 때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힘내라. 맞아. 카톡이 오는데 그래서 너무 기분 야 좋죠. 이거 북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보고 아, 맞아요. 네, 그게 정말 너무 신기해요. 감동이었던 예, 것 정말 같아요. 신기한 게 그 메시지가 계속 와서 헷갈리지도 않고 네네. 정확하게 얼마를 어디에다 썼는지도 맞아요. 정확하게 알게 되고 네네. 굉장히 좀 사실 이 기본급에 대해서 좀 나라에서 정부에서 네.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그렇죠. 상황이 좀 누가 봐도 긴급 재난 상태니까 그렇죠. 지원을 해서 전 국민에게 지원이 된 건데 생각보다 좋은 효과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예. 어디다 썼어요, 김혜민 PD님? 저는 아직 남았는데 저는 어디에 쓰려고 하냐면 그래도 아이들 알뜰하네요. 아직도 남기시고. 그래요. 고마워요. 네, 여기서 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지만 네네. 네. LED 마스크 사시고 그다음에 화장품이랑 모자 아니요. 샀어요. 그런 것들은 저는 늘 저를 위해 늘 쇼핑을 하고 늘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한 날 원피스, 특별할 예. 필요는 없어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 일단은 세일하는 원피스 4벌 샀고요. 어머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49,000원짜리 4벌. 어머 완전 박수. 그걸 설마 샀고. 오늘
입고 오신 네, 오늘 입고 온 그러니까 요 이쁘네요. 49,000원짜리. 딱 맞췄네. 네, 어떻게 알았지? 예. 그리고 미용실 저는 갔죠, 미용실. 미용실 갔고요. 어떻게 네. 알았지? 뭐 다 보여요? 짧은 단발. 아니 우리 혜미 내가 그렇게 PD님 투명한가 다 보이나? 아니 PD님 트레이드 마크가 짧은 단발이에요. 더 짧게. 그러니까요. 더 짧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학원비를 오. 이걸로 결제해서 그 저는 2달 당겨서 네. 오. 2달 당겨서 결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원비 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거야말로 꽁돈 생긴 기분이죠. 아, 학원비도 결제가 학원비 되는군요. 돼요. 네, 학원비도 되고요. 네네네. 그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아이들 학습지도 돼요. 네. 아 맞아요. 그리고 그래요? 음식점. 아 그건 아, 당연히. 음식점 뭐 당연히 되는데 그 박성진은 술값을 좀 많이 저는 술값으로 좀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싫어 보여요. 아니, 아직도 한 그 좀 남았어요. 오. 예, 남았는데 정말 이제 가서 쓸 때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아, 요게 뭐 혹시 재난기금 됩니까? 물어보게 되면 다 된대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주말에 갔었는데 그 소고기집을 간 거예요. 어머. 소고기 많이 사드시는 세상에 난 그렇게 식당이 이게 사람 많은 코로나인지 거 처음 아닌지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어. 바글바글. 그러니까 내 돈 주고는 돼지고기, 나라 돈으로는 네. 소고기. 소고기. 그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니 확실히 쏠쏠하죠. 좀 나라에서 용돈 받은 기분이 좀 네네. 들고 네. 아니 그리고 내가 세금 낸 걸 이번에 체감한 거야. 너무 이 실감했다고 맞아요,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너무 기분 좋던데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을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시죠? 거의 다부. 저는 100% 대부분. 찬성. 예, 예. 저도 찬성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어차피 이제 뭐 국민들이 세금이 더 나간다라고 하는데 바쁜 거부터 메꾸고 그리고 다음에 세금을 내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성. 맞아요. 그리고 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처럼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그쵸. 내수가 완전히 꽉 막혀 있는 네, 상황에서 진짜 상태. 예. 그래도 이렇게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영세 맞아요. 하는 예. 분들한테 가서 돈을 쓰고 그만큼 또 이렇게 경제가 돌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푼다고 해서 그러니까 양쪽 완화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양쪽 완화 해봤자 사실 일반 소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헬리콥터 머니로 해서 돈을 아무리 맞아요, 뿌려봤자 맞아요. 지금 생생명제 진행자 자리 이렇게 위협할 거예요? 지금 헬리콥터 조심해요. 머니 나오고 양쪽 네. 하나 나오시고. 아니 아니 일반 국민들한테 돈이 오질 않아요. 왜냐 거의 다 맞아요. 기업한테 간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 저는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지급을 하는 게 내수의 진작을 위해서 정말 효과적인 너무 좋아요.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뉴스 볼 때마다 뭐 재난 뭐 때문에 무슨 몇십 조 뭐 추경 저 그런 거 보면서 실감이 안 됐지. 저 많은 돈들은 도대체 다 어디를 가는데 나한테는 왜 아, 이게 단 다- 한 푼도 안 들어오지? 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이게 했었는데 공감되군요. 네, 이번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실감이 되는 실감해요, 실감해요. 그 저도 아까 세금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증세에 예민한 국민들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세금 낸 거를 만큼 돌려받는다는 실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비도 무료고 주거비도 네. 지원해주고. 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정말로 이러면 난 세금 낼 만 난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고. 맞아요. 네, 맞아요. 만약 이번에 70%였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100%를 다 이제 지급을 하고 70%만 줬다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조세 저항이 좀 그렇죠. 있었을 수 예, 있을 것 좀 같은데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100%에게 다 지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번 지난 재원금 이거 이렇게 받으면서 대한민국 힘을 다시 한번 봤어요. 네. 북한에서는 뭐 만날 내가 아무리 벌어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와서 내가 버는 돈 외에 또 세금을 내는 외에 또 이렇게 이제 나라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또 국민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재난 지원금도 이렇게 보급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북쪽에서는 어차피 이게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이게 처음 한 거고 네. 북쪽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완전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네네. 그거를 받아보신 분들이잖아요. 두 분은 이런 거랑은 또 완전 다른가요? 어때요? 저희가 뭘 받아봤다는 거. 근데 아니 이거 우리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근데 그렇죠. 왜 당연히 북한은 그런 사람 뭐 생활이니까 배급제잖아. 예, 예. 황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북한은 말로만 줍니다. 아. 말로만 주고 현물을 안 줘요. 아 현물은 아예 안 줍니까? 그렇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네네. 저희 세대는 그나마 그래도 간식거리라도 먹었는데 맞아요. 이제 고난 행군 아마 우리 그 성혜 씨 세대는 어떤 경우가 있다면은 네. 이제 뭐 그 김일성 생일 4월 15일, 맞아요. 김정일 생일 2월 16일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전국의 그 주민들한테 식료품 이렇게 선물로 줬는데 네. 너무나 이제 그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뭐 시마다 다 그 가지고 있는 돈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어떤 가난한 데서는 야 그래 이번에 4월 15일 날에 무조건 주민들한테 50가지 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못 주는 거야. 가난한 지자체. 예, 이게 맞아요. 공장에다 거구나. 멈추었는데 어디에서 과자를 만들어서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예. 어떤 데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밀가루를 줘가지고 과자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콩을 줘가지고 우리 원재료. 양강도. 콩나물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줘. 맞아요. 아, 원재료를 네. 줘보네요. 그렇게 줘가지고 50가지를 채우는 경우.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 돈 주려면 약간 동전 만들어 쓰라고 불이 주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그런 느낌이 비슷한 거네요. 이거 진짜 완전 표현이 너무 찰떡. 좋다. 진짜 찰떡이다. 아, 양강도에서 그랬어요? 아, 그러면 우리 양강도는 양강도도 매 군마다 식료 공장이 있어요. 근데 또 식료 공장이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이제 뭐 김정은 생일, 김정일이 생일, 김일성이 생일 이렇게 생일 맞으면서 이제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농장에서 콩, 고구마 뭐 이런 그 감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이제 줘요. 그러면 그거 이제 뭐 엿도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콩기름을 짜서 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근데 기본적으로 뭐 그때 뭐 때에 따라서 뭐 배급을 해주고 먹을 걸 주는 건 있지만 집 같은 거는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네. 모든 그 재산이 다 국가 재산이에요. 그래서 북한 그 일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 재산이 없거든요. 근데 그 집을 이렇게 짓는다 하기보다,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북한은 집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란다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만 해도 이제 집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국가가 이제 집을 건설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입주를 시켜서 맞아요. 사용권만 주는 거예요. 네. 예. 입산증. 아니, 그러면 사유는 안 집이 되고. 평수가 다 똑같아요. 모양이 아니, 다 똑같다고? 다르죠. 그러면 네. 누구는 아니, 뭐 그러니까. 주고 누구는 뭐 주고 어떻게 제비뽑기예요? 누구는 가위바위보? 세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5평짜리 아파트가 건설이 됐는데 네. 우리가 집이 없어서 먼저 배정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다음번에는 20평짜리를 만들어. 그럼 또 들어가야 돼. 네. 또 다음번에 운대 가서 30평.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다르고. 운빨이구나. 네. 그리고 기준도 없고. 운빨이라기보다는 또 뽑기는 그리고 뽑기. 사실은 예. 북한에서 사시는 분들의 집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군요. 그러니까 그 내가 무슨 평수가 뭐 5평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뭐 그게 뭐 더 좋고 이런 의미는 없고 근데 지금에는 집이 뭐 뉴스에 나올 정도로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면 3대가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한 집에. 아, 한 집이 집에. 없어서 아까 네네. 송혜 씨가 말한 예. 것처럼 우리 저번에 한번 여기서 방송에서 다뤘댔나? 저희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가족들이 3대가 사니까 이게 신혼 부부들이 어디 가서 얘기했죠. 뭐 김일성 동상 가서 맞아요. 예, 그 말이 그래서 그 나왔던 거예요. 그 방송 내용은 안 잊어버려지네. 예, 그쵸. 그거는 절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방은 한 칸인데. 아주머니. 좀 방은 방송 한 중에 좀 칸인데. 자제 좀 부탁드려요. 미안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장사꾼 분들이 집을 이제 그 다 임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집을 이제 그 돈 주고 사놨다가 신혼부부들한테 이제 그 임대를 넣는 거예요. 아니 그건 가능해요? 그럼 부동산 임대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불법인데 그렇죠. 그 매 군도마다 이제 그 경영가에다가 돈을 주고 한 개의 사업 업체처럼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돈의 일부를 이제 거기다 바치거든요. 그래서 그 지자체를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북한도 부동산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매매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임대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북한에서도 이제 무슨 부동산 사유화가 안 된다라고 사유화가 안 되죠. 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국도 안 되고 베트남도 안 되고. 예, 다 사유화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예. 있는데 확실한 거는 아파트를 주고 사고 팔고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 거래가 된다는 네. 얘기죠. 고래도 되고 평양 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 2002년도에 북한 최초로 이제 만불 아파트가 생겼어요. 와. 만불? 네. 예, 만불 아파트. 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한다면 우리도 이제 어떤 데 가게 되면은 뭐 그 조합원들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아파트 뭐 음. 분양할 때 뭐 좀 뭐 그런 것들 좀 있다고 하잖아요. 아, 우리나라도 많죠. 뭐 예, 재건축, 뭐 재개발. 맞아. 예. 북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돈을 걷어요. 걷고 그래 이 집을 짓게 되면 너 몇 층 몇 도로 줄게. 지주택 같은 거군요. 예, 맞아요. 그런데 예. 지금이 평양에서는 30만 불까지. 오, 치솟았나요? 그럼 가격이? 예. 완전 아파트가? 아까 만불 아파트가 30만 2002년 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처음으로 만불짜리 아파트가 생겨났는데 오.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몰랐구나. 사람들이 막 살기가 되게 좋았나 보네. 예, 막 했는데 지금은 30만 불 아파트짜리가 나와요.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뭐 동구권에 있는 유럽 국가들은 이런 배급 체제가 자체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 체제 자체가 그렇지. 무너졌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북한은 그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좀 유지가 돼가고 있는 근데 거예요? 예. 이게 그 정확히 말하면은 북한도
사회주의 경제 체제, 뭐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뭐 공급 분배 뭐 이런 체제라고 배급제도. 하거든요. 근데 네네. 그거는 분명한 거는 2002년도에 다 없어졌어요. 붕괴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아예 붕괴가 된 거 아니에요? 배급 네. 체제가 아예 붕괴된 그러니까 거군요. 뭐냐면 그러니까 계획 경제라고 하잖아요. 계획 사회적 경제. 경제가 네. 그게 없어졌어요. 그 이런- 북한에 합법적으로. 근데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이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유연하고 환경에 있어서 잘 적응하는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동구권 얘기하셨는데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상황에 맞게 또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끝까지 바닥까지 가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 맞아요. 진화해서 적응을 네. 해요. 또 적응하고 살고 생활력이 조금 굉장히 조금씩 강한 나아지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음. 안 무너지나 봐 그러니까. 체제가.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계획 경제가 다 무너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 다 몰렸어요. 아, 네. 그래- 자유경제를 그렇죠. 했어요. 시장, 네. 네, 그래서 시장. 장마당을 만들고 밑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뭐 배급주의 희한해요. 제도 그리고 뭐 사회주의 제도라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밑으로부터 자본주의를 형성했기 때문에 북한 체제는 북한 체제대로 가고 북한 맞아요. 주민들은 북한 주민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안 그러면은 아까처럼 그 동구권처럼 무너지니까. 소요가 네. 일어나겠죠. 그래서 북한이 아직 체제가 안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북한의 부동산을 딱 보자면은 중국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 북한 주민분들은 나라에서 뭐 해주는 거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뭐 개뿔도 없는데 그렇지. 내가 뭐 니네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해야 돼? 약간 이런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예. 있기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네네. 장마당 세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혜택을 충성했죠. 받으면서 예. 충분하게 이제 교육도 받아왔고 또한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80년도에 태어난 애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장마당이 생기면서 그 권한의 행군을 하면서 국가의 그 어떠한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다 무너지면서 뭐 교육도 못 받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장마당에서 다니면서 이제 실존해서 이 굉장히 머리가 튀운 사람들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북한에서 이거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제가- 당신이 우리한테 뭘 해준 거 있어? 왜 이렇게 제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또 장마당 세대잖아요. 근데 박성진 씨 같은 경우에는 국가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사교육을 받아요. 그렇죠. 네. 사교육, 야 네. 사교육이 있어요. 네네. 지금 사교육이 사교육을 생겼어요. 받는데 이것도 부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첫 번째로 그냥 이제 그 제일 그 최고의 그 교육이 뭐냐면 영어 교육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내 자식을 무조건 영어를 시켜서 나중에는 이제 그 북한에 미국이 들어온다라고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에서 재간이 없으면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코디언 그리고 기타 이런 악기. 예술적인 분야에서 예능적으로 또. 예능적으로 이제 그 사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분들이 굉장히 좀 현명한 걸 수도 현명하죠. 있어요. 굉장히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네. 거 아닙니까? 제일 웃긴 건 북한은 제일 웃긴 게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뭐 공식적인 은행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 은행에다 돈 맡기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없어요. 뭐 맡기면 그냥 띠끼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뜯기는 거예요. 네. 아 그래 검열이 가서 좋아요. 찾으러 가게 되면은 지금 돈 없다니까요. 은행에서 그래요. 예? 예. 왜요? 아니, 정말이에요. 저금소장한테 가잖아요. 네. 속편해요. 아니, 은행이야 깡패야 뭐야? 깡패 은행이 돈 와. 아니 지금 돈 없다니까요. 좀 기다려요. 언제 또 가도 앉아 이자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행을 이용을 안 하는데 네네. 이제는 개인들이 은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개인들이 나한테 이제 돈을 맡기게 되면 큰 손이 있구나. 큰 손이 이자를 있어가지고 주죠. 이 사람들이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잖아. 그렇죠. 철저한 자본주의. 이게 바닥부터 지금 그 어찌 보면은 굉장히 먼 우리가 과거에 가장 낙후했던 그 자본주의 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주제 배급인데 제가 정말 정샘 작가 없을 때 욕을 하자면 네네. 주제 잘못 잡았네요. 지금 배급은 추억으로 끝난 거였는데 네. 배급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받았던 배급이 있잖아요. 가장 아니, 뭐. 기억에 남았던 배급 그러니까요. 있어요? 배급이라고 현희 씨는 배급 받은 거 있어요? 제가 북한 사람이에요. 아니 저한테 그런 질문을. 우리 어릴 때 어릴 때 뭐 받았어요? 아니 우리는 안 받았지만 우리 네. 선배들 보면은 뭐 어릴 때 배급제 미군들이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저- 이런 저 거 배급해주고 2살 차이예요, 저랑. 미군한테 받은 적 네. 없어요? 아니 야 정말 아 그래서 심하다 피디님 너무 하셨어요. 너무 하셨어요. 알겠니? 아니 저는 요즘 받는 배급 있어요. 예. 뭐냐면 네. 저희 집이 무슨 땡땡제과
공장 옆에 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 그 명절 때 되면 과자 세트를 아이들 있는 집에 나눠줘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 배급 굉장히 쏠쏠해요. 저는 과자. 한국에 와서 배급 받았어요. 뭐야? 명절 때마다 YTN에서 계속 선물이 오는 거예요. 사장님 이름. 네네 사장님 이름으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럼요. 보냈어요. 지난 추석 때 왜 이래요? 뭐, 사장님 모르는 척 하는 거 봐봐. 저한테 진짜. 보냈다고요? 나 못 받은 것 같은데. 이거 햄세트 보내주더라고요. 아니 나만 빼고 보낸 거 아니야? 와이프분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 봤어요. 모를 수도 깜짝 있지. 놀랐네. 보냈어요. 내가 예. 가운데서 가져간 아니, 근데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그 북한에서 이제 배급을 받아봤잖아요. 그럼 근데 배급이 아니라 선물이고. 선물이고. 근데 그때 배급 받을 때는 제 어릴 적의 기억이니까 생생한 기억인데 이제 배급을 하게 되면 이제 가족 수에 따라서 배급을 줘요. 자, 그럼 남자는 700입니다. 쌀. 예. 네. 쌀 하루에 쌀이요? 700. 하루에 700이에요. 700g. 700g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 뭐 군인이나 뭐 비행사나 아니면은 뭐 그 탄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하게 되면 800이에요. 그리고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kg까지 올라가요. 900까지.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면 더 네, 올라가는 또 올라가고 제일 웃긴 거는 그 어르신분들은 왜 500을 주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 돌목을 너무 일을 안 슬프다. 하니까 돌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또 300이에요. 애들은 커야 되잖아요. 이게 쫙 분할이 됐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름에 한 번씩 그 쌀을 줘요. 와. 그러면 흰 이제 쌀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다르죠. 근데 평양 같은 경우는 쉰쌀을 주고 했는데 뭐 지방에는 뭐 5대5도 주고 8대2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 배급을 타려면은 와뭐한 그때 옛날에 가족 수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구루마를 끌고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같이 가거든요. 리어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리아카 예. 끌고 가게 되면 이제 쌀이 쫙 나와요. 그래서 키로수 달러가지고 주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국수를 줄 때가 있어요. 국수 줄 때는 그 국수도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주거든요. 아 맛있겠다. 생면을 줍니까? 아니 그 국수를 국수떡. 뽑아가지고 예, 예. 그거를 이제 금방 뽑아낸 것들이니까 아무래도 금방 말랑말랑한 뽑은 것을 네네네. 약간 옥수수 쫄면 국수라고 있잖아요. 있어요. 익혀서 나오는 예. 국수. 그런 건 알죠. 국수떡 와, 같은 거 완전 있잖아요. 맛있죠. 국수떡 해 먹고. 아니 그렇게 네네. 하면 충좀 불지 않나 요 안 뿌려요. 아니 뿌려요? 그게 아니고 예. 그게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거 그 쫄면 알아요? 쫄면? 네, 쫄면 알아요. 쫄면처럼 만들어진 국수예요. 오. 네, 익혀서 나오는 국수. 그러니까 바로 해서 먹는 거잖아. 식량이니까. 식량이니까 그냥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불거나 이러지 네, 않겠지. 뭐 그렇진 않아요. 우리처럼 무슨 기호식품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필수품으로 그렇죠. 빨리빨리 네. 먹어야 네네네. 돼. 그리고 평양에서는 이제 무슨 베개빵이라고 해가지고 빵을 또 공급을 해요. 베개빵이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빵이 너무 커서. 베개 모양이야. 길다래 해가지고 그 맛있어요. 바게트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빵으로 말하게 되면은 지금 먹기 참 좋은 빵들이죠. 그러니까 그 건강식. 당분이 없고 아. 그냥 순수한 밀가루 빵이에요. 통밀빵 이런 예, 거 예. 개념이겠네요. 거기 소금기가 들어가가지고 짭짤한 빵. 이게 어떻게 들어보니까 결국에 북한에서 배급을 한다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배급이 없으면은 네. 이거는 그 뭐 단팥 없는 붕어빵인 거잖아. 그렇죠. 제도 자체가 이제 뭐 의미가 없는 네, 거가 근데 되겠죠. 지금 그것조차도 안 하고 맞아요.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박성진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급 이야기를 하니까 참 옛날이구나. 세대 차이가 전혀 몰라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는 모르죠. 배급이라는 배자를 그렇죠. 몰라요. 근데 2012년에 김정은 체제가 딱 들어섰잖아요. 네네. 그때 처음으로 매 가족당, 매 세대당 옥수수 10kg씩 배급을 줬어요. 그때 취임 기념으로. 네.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지금부터 배급 세대가 열리지 않냐. 막 70년대, 60년대 세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좋아했다는 거야, 싫어했다는 거야. 좋아했죠. 좋아하죠. 왜냐면 주면 좋죠. 네, 일단. 네. 이제 누구나 다 잘 사는 그런 공산주의가 오지 않느냐고 이제 희망을 가졌는데 그것만 주고 끝이었어요. ук수수 주고. 네, 그래서 북한 옥수수로 주민들이 털었구나. 네네. 아니, 그래서 근데 좀 불만을 가졌죠. 궁금한 게 쌀을 주거나 옥수수를 주면은 그러면 이제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긴 한데 반찬은 뭘로 해 먹어요? 반찬은 산에 가서 해결을 아니, 해야죠. 자, 네. 자, 아니, 작년에 쌀만 주면 내가 정확히 얘기를 해줄게요. 아니 자, 무슨 뭐 통조림이라도 주든가. 북한의 배급 제도가 이제 모든 그 주민들한테 간부로부터 이제 하부 말단까지 그렇게 종했잖아요. 네. 한 명이 700g 이렇게 종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배급을 주죠. 그럼 월급을 주잖아요. 네네네. 월급을 줘요. 장마당이라는 게 왜 생겨났다면은 농민들은 돈을 못 타. 일을 그렇죠. 해가지고 가을에 가게 되면은 쌀로 받아요. 농사꾼들은 내가 이제 국가의 그 협동농장에 가서 농사를 짓고 가지고 네. 내가 1년 동안 먹을 쌀을
그 농장에서 이 사람한테 주는 거야. 돈을 안 주고 돈을 안 월급을? 주고. 그럼 이 사람은 그 쌀을 먹는데 그러면 돈을 어디 가서 날 거야. 네. 그래서 장마당이 생겨난 거예요. 아, 쌀을 파나요? 장마당에 가서 예, 예. 이 농사꾼들이 예, 예. 자기네 집에서 지은 채소들 그다음에 남은 쌀들을 장마당에서 물물 교환을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배급을 받는 사람들은 네. 그 농민들은 또 배급을 안 주거든요. 그게 배급이야. 1년코가.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쌀은 받고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을 주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필요한 채소를 장마당에 가서 사고. 너무 불편하다. 원래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된 거여서 옛날에는 그 장마당에서 공업품을 못 팔게 했었어요. 맞아요, 뭐 팔아요. 그리고 북한에 남세상점도 있잖아요. 남세상점도 남세상점. 있고. 아, 야채상점. 야채상점. 네. 근데 시작은 그거였지만 이제 거기서 모든 거래가 다 이루어지는 아니, 그런 그러면 장소가 된 됐군요. 거죠. 장마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 진짜 그 반찬 너무 궁금해. 장마당을 없을 때. 장마당을 없애지 않고 아니 애초에 없었을 때. 아니, 상점이 애초부터 있었어요.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 약간 그게 거기서 바뀐 파는 게 거다.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근데 상점 지금은 완전히 지금 바뀐 거죠. 그리고 상점에서 염장무랑 그리고 염장 오이 같은 걸 뭐 그런 팔았어요. 것들 파고. 이렇게 그 싼 가격에. 그러면 이제 그 세대당 어머니들이 가서 그 이제 사다가 반찬을 해 먹는 거죠. 그래서 북한 분들 보시면은 아마 박성진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금 좀 완전 동안이고 살짝 북한 티가 좀 안 나요. 근데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염떡에 찌들어가지고 어이구. 얼굴이 작살났습니다. 아, 그 염분에 네네네. 아, 저기요. 근데 왜 웃어요? 아, 아니, 너무 슬픈데. 아, 작살났다니요. 작살났다니. 네, 말이 아니에요. 예. 어머, 맞다. 이거 YTN이죠. 어머, 예. 문화어를 써야 돼. 얼굴이 맞아, 정말. 맞아. 예, 말이 얼굴이 안 정말 해요. 해봐요. 그러니까 얼굴이 정말 예.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안타까웠어요. 박살났어요. 정 씨, 네. 얼굴이 박살났다니 거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이게 예.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예. 흰밥에 반찬할 게 뭐 있어? 간장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반찬이 짠 거지. 네. 그러니까 그 나트륨에 너무 쩔어가지고. 쩔었다. 그 말이죠? 네, 우리 그 김혜민 PD님 북한 가잖아요. 20대인 줄 알고 남자들이 줄 섭니다. 그래도 이분도 역시 똑같아요. 아니, 총각. 저 여기 네. 살래요. 저는 반찬 없이 못 먹거든요. 그래요? 저는 여기 살래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독소리들 이제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아니 뭐 그런 의미들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배급조차 요즘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사회주의보다 지금 이제 남쪽의 이 복지 제도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렇죠.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배급을 해주다 이제 끊겼고 지금 이제 남쪽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준다든가 뭐 이런 데서 네. 우리가 자랑하는 의료보험이라든가 심지어 이번에 이제 고용보험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거는 거의 북쪽이랑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복지 체제가 지금 잡혀가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네. 좋죠. 여기는 완전 음. 북한 주민들이 이런 복지 제도가 있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북한에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그 노인들 이렇게 그 관리하는 노양원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없는 그 고아분들을 데려다가 이제 하는 고아원도 있는데 정말 그 북한 TV에서 보여주는 그런 고아원들은 북한에서 상위 몇 % 토대가 좋은 친구들만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각 군내마다 있는 고아원들은 생활 형편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모 없는 그 친구들은 거기 가서 노역살이를 해요. 완전. 네. 그래서 그럼 거기서 달아나 온 친구들도 네. 많잖아요. 복지라고 할 수도 없죠.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네. 북한의 그 어떤 그 사회지 시스템을 보게 되면 70년도 80년도까지만 해도 잘 굴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재원을 어디서 가져오는가 문제잖아요. 네네네. 근데 북한은 항상 늘 세금 없는 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재원이 고갈이 난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러네요. 어쨌든 이게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빨리 적응하고 빨리 이렇게 좀 신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좀 칭찬을 받을 정도로 했던 이유가 의료보험 체제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 아기도 이제 18개월 됐는데 병원 가서 종합검진 같은 거 이제 다 애기들 공짜가죠. 해주잖아요. 400원 나오더라고 400원. 너무 나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게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애기 넣으면은 그 지자체에서 돈도 주던데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 와, 너무 좋다. 지역마다 다르게 또 네네. 이렇게 돈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임신하면 영양제 뭐 이런 것도 다 나라에서 줘요. 네. 그런 건 북한에서도 주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없죠. 맞아 영양제 줘요. 네, 없어요. 철분 뭐 이런 거. 철분 말고 엽산 엽산. 맞아 엽산. 2018년에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북한에 갔잖아요. 그때 그 우리나라 영부인이랑 맞아요. 북한 어디 이설주가 유치원. 많아가지고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건소까지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 영상
영상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 이설주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뭔데요? 우리나라 보건소는 그 조금 좀 많이 낙후해졌다. 그래서 많이 낙후해졌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남쪽보다는 잘 돼 있지 않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왜요? 걸 오픈하나? 어떻게 오픈하지? 그래서 저런 것도 이제는 많이 근데 바뀌었구나. 오픈할 수 그 있구나. 이런 걸. 오픈을 했다는 게 겸손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만 듣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못 듣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우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전 세계가 보고 있는다는 걸 그렇죠. 아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북한 교과서에 이제 뭐 남조선에 거지들이 살고 이런 말 없어졌어요.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없어진 지 꽤 없어졌어요. 됐어요. 그 축지법 쓴다고 했잖아요. 아, 그것도 없어졌어요. 축지법 없어졌어요. 최근에 없어졌죠.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계속 축지법 노래가 나왔는데 이 노래가 금지됐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제 그 축지법이라는 게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은 안 먹힐 때가 있잖아요. 너무 안 먹히지. 네, 노선을 바꿨어요. 그래서 김일성의 축지법은 북한 주민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바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축지법을 써줬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바꾼 이게 거예요. 김정일이가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없앤 게 공산주의 사회라는 말을 쓰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 맞아요. 공산 사회라는 게 원래 그 뭐 막수가 내놓은 거지만은 그 과도기를 이제 사회주의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누구도 공산주의를 가본 적이 없어. 근데 맨날 부르짖으니까 야 공산주의 말 다 없애라 해서 사회주의로 쏟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없어진 게 헐벗고 굶주린 남녀의 어린이들 그 맞아. 문구를 빼버렸어요. 김정일 때. 김정일 때. 그다음에 정은이가 들어와서 이제 그 사상 교육을 할 때 이건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축지법을 썼다는 게 교과서에 있는 원래 거죠. 교과서에 노래도 김일성이가 축지법을 써가지고 뭐 설방울을 뭐 수류탄으로 해가지고 쫙 던지니까 뭐 일본 놈들 다 죽고 노래 예, 노래 완전 한번 불러봐요. 단군 이거 신화네. 있잖아요. 동해번 쪽 소해번 아니 쪽 후렴만 해야지. 수령님 쓰시는 축지법. 그럼 옆에서 축지법 그러지.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장군님 죽었으니까 없어진 거죠 뭐. 그렇지. 약간 김정은이가 이제 축지법을 쓰려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먹히지 않아. 없애라 이래가지고. 아니 없앤 그럼 그걸 거예요. 믿은 사람도 있었어요 아유, 옛날에. 없죠. 없죠. 아유, 없지. 다행이다. 아니 당군 신화 같은 거예요. 그래, 사실. 맞아요. 그냥 박혁세 아유, 안에서 나왔다는 거 똑같은 근데 얘기예요. 우리가 박격고사 당군씨나 그 실물을 본 적은 없지만 여기는 실물을 봤는데도 그거를 믿는다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 신격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신격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김일성이를 신격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김정일이가 만든 거겠죠. 선정부장 네. 하면서 이제 맞았어. 만들어낸 것들이니까. 아,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것도 변화를 할 수 있겠네요. 대박이죠? 어쨌든 그런 변화가 계속 있는 거고 그 계속 좀 이야기를 이어갈 게 복지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자, 이 우리나라의 복지 어디까지 해줘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이 보실 때 북쪽에서는 또 이런 걸 혜택을 좀 받으셨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네네. 배급 사회니까 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나요? 저는 지금도 너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 이상,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 대한민국에 잘 적응을 지금 하는 단계라서. 아니 뭘 더 적응해요?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더 잘 적응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느끼는데 네. 아니 이 정도 이상으로 더 해주면 가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떠받들고 앉아 있어야 되나? 야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요. 가요 이 복지가 어떻게 흘러가지? 왜냐하면 제가 아직 이제 홀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야만이 뭐 가정이 생기고 아기가 있어봐야지 이런 복지도 되게 어느 정도로 나한테 중요하구나 이걸 느끼겠는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이번 재난지원금 때도 느꼈지만 뭐 해준다니까 뭐 불만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쓰라는 거냐, 그걸 왜 세대주한테만 주는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왜 경기도 왜 서울 사람인데 경기도에서 못 쓰게 하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 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소유럽의 저 발전된 국가들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네. 아직도 우리가 복지가 후진국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정도의 복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쪽은 세금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맞아요. 네, 네, 그 스웨덴이나 말은 들었어요. 뭐 그쪽 스칸다나비아 반도 쪽 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우 거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세금이 보시면 놀라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 구조상 다른 나라를 따라갈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상태에서도 이만큼 해주는 거는 정말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혜인 PD님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네. 대한민국에 아이를 둘 키우시는 이제 네. 엄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생생경제도 하시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큰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제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네네. 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2시마다 목소리 듣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네. 글쎄 복지라는 게 아까 우리 현희 씨도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맞아요. 많이 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줘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받는 것도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이기 때문에 받는 게 또 당연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면서도 또 당연하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지만 또 우리 송희 씨처럼 감사하면서 저는 네네. 재난지원금을 잘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저희 세대 주는 네. 지원금을 1도 못 쓰고 제가 다 쓰고 있다는 거. 야, 좋겠다, 그게 뭐 좋겠어.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생경제 진행자로서 뭐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아니 근데 세대주가 남편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네, 남편으로 돼 그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카드를 받으신 거예요? 받았죠 제가. 어머. 뺏겼구나. 실질적 세대주니까요, 저는. 법적 세대주는 아니죠. 저도 다 줬는데요. 아 저는 핸드폰 결제로 하는 걸로 해놔서 줄 수가 아유, 없어요. 잘하셨네요. 진짜 나이스. 잘하셨네요. 나 진짜 언니가 현희 씨 와이프 한번 불러다가 술이라도 한번 사주려고. 아니 얼마나 힘들겠어. 아 여러분들 이 방법은 모르셨군요. 아니 피디님 몰랐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어. 그 짠돌이 컨셉으로 하나 해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탈탈 털어라 항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저렇게 오래 있는 거예요. 그래, 보통 분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이, 근데 뭐 거의 뭐 아내를 위해서 쓰죠 사실. 정말요? 에이 말 돌리지 뭐야? 마요. 아 그럼요. 거의 다 아내와 같이 어디 뭐 시장 가고 그렇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요? 뭐 이런 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 여기서도 남과 북의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진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수다 지원과 배급 뭐 이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김혜미 PD님, 박성진 씨, 네, 아니 왜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복지 얘기하다 하도 헛소리들만 해가지고. 아니 제가 얘기하다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작가가 예. 잘못이에요. 작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배급제 끝난 지가 언젠데 이 주제를 야, 들고 오니까. 지난번에 아니, 근데 PD가 작가님이 궁금했어요. 저희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혜미 PD님, 박성진 씨 선수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 뼘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 보아의 아틀란티스의 소녀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북 이혼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 또 만나요. 저 못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와 나팔 부는 아이들